안녕하십니까, 이천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추녀의 이번 대검 찬탈 쿠데타 실패에 대해서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데타라는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나폴레옹에 의한 국가정권 찬탈이 있겠죠. 대개는 무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는 행동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번 추녀의 쿠데타에서 쓰인 그 비합법적 수단은 11월 24일 추녀가 발표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명령 등의 정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데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특정 권력 조직을 정치적 모략이나 책략에 의해서 찬탈하는 행위도 쿠데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녀에 의한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의한 쿠데타는 아마 이 정권이 끝나면 많은 소설과 드라마 또는 영화의 그 재료로 쓰기에 상당히 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을 다 말씀드리다면 아마 하루도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그 전모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검찰을 장악하려는 이 문재인과 그 집권당의 계략은 조국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권, 그래서 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그 법무부 수장 자리에 추미애를 앉혔는데, 추미애를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좀 모자란 그러한 매개자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똑똑하면 일이 되고 죄리 되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쿠데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배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식이 좀 모자란 단순한 그런 인물을 찾다 보니까 아마 추미애가 당첨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추녀가 얼마나 머리가 이제 모자란지는 집권당에서 잘 알고 있겠죠. 이번 그 쿠데타에 앞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나온 것이 저번에 그 앞서 추녀가 행동했던 특활비 조사입니다. 이 특활비 조사를 통해서 추미애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마 국민 여러분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원래가 집권 세력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 이 특활비 문제를 끌어내봤자 이득 보는 것은 야당이고 손해보는 건 집권당이요. 이 아킬레스건을 꺼낸 것 자체가 얼마나 추미애가 무식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그 추녀의 그 잔꾀로 인해서 자기 발만 찍게 된 것이죠. 윤석열 특활비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고,
결국은 심재철이 돈봉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바로 구속수사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심재철이라는 자가 검사들에게 준 것은 어차피 그 검사들이 사건 조사하는데 역할을 하니까 뭐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 이렇게 장깨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궤변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통비 5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보약 사모라고 100만 원을 더 얹어주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보약 사모라고 100만 원 주면 그것도 특활비에 들어가겠죠. 그 100만 원 보약 사 먹고 몸이 튼튼해야지 조사도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얘네들 말하는 짓거리가 다 궤변입니다. 궤변. 예. 거기에 이제 문바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겠지요. 예. 자, 아무튼 전번 그 특활비 사건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작당한 것이 이번 이제 쿠데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추녀가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에게 아이디어를 이제 징계안을 짜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예. 이렇게 고민하던 심재철이가 하나 음모를 이제 착안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자신이 대검 시절에 경험했던 판사 성향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머리에 딱 떠올랐겠죠. 예. 이것은 이제 심재철이 대검에 있을 때 보고받았던 내용인데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추녀와 한동수 그 다음에 박은정 이 네 사람이 이제 쿠데타 모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첫 번째 행위로 그 판사 사찰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이정화 파견 나온 그 검사죠. 법무부에 대전 지방법 대번 그 대전 지청에서 법무부로 발령받았는데 이정화 검사. 그래서 11월 6일자로 그 보고서를 이제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어떻게 죄를 될 만한 게 없느냐 조사를 이제 한 것이겠죠. 근데 윤석열을 낚기 위해서. 어쨌든 그 윤석열을 그 낚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돼야 되니까 자체 어떤 조사 보고서가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정화에게 이제 시킨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화는 11월 13일 박은정 담당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박은정 그 당시 이제 담당관에게 보고를 할 때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필요했겠지요. 근데 이제 박은정은 어떻게든 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정화 검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항을 보고서에 이제 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1월 23일자 한동수는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입건을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그 한동수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쿠데타 계략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로 윤석열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예. 이때 그 성명불상자로 한 것은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명시할 경우에는 쿠데타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쿠데타 음모를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불상으로다가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1차 그 프로세스가 다 완료가 되자 추녀는 즉각 다음날 11월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기습 발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추녀는 그 윤석열의 그 직권남용 이후로 여러 사항을 들었죠. 예. 그러나 그 다른 사항은 다 들러리고 징계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핵심 사항은 바로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예. 이는 그 추미애 그 라인이 분명히 윤석열이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 예상하고 판사의 아킬레스건이라 생각되는 판사 사찰을 징계 이유로 이제 내세움으로써 판사와 검사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를 그 추미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녀가 11월 24일 날 기습 발표하자 또 한동수는 이제 기다렸던 듯이 2차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대검 감찰 3부 허정수 과장이죠. 그 과장에게 대검 수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하라 이제 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뭐 그 징계 사유될 만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그 원래 얘네들도 알기로는 판사 사찰 문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자료가 증거 자료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게 얘네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이제 판사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는 자기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것이라니까 다른 건 다 기각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승낙을 했겠죠. 예, 그 압수수색을 하도록. 그래서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들어갔는데 이 압수수색인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증거가 될 만한 윤석열을 엮어 드릴 만한 그 자료를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이겠죠. 뭐 바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재판부에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집행정지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쿠데타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부 내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찰 내용은 중대하지도 않고 또 기밀을 요하지도 않고 또 시급한 사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조악한 것이죠. 하나의 그냥 윤석열을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 그 핑계도 좀 좋은 걸 대하던데 진짜 조악한 거, 그냥 허울만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직무정지 이제 가처분이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가 실패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뭐 쿠데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군인에 의한 이 쿠데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무력입니다. 무력. 총 앞에서는 뭐 누구도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무력이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추녀의 쿠데타처럼 이 정치적인 쿠데타는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은 그 절차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번 쿠데타는 그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번 쿠데타의 첫 번째 실패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그 징계 이유가 너무 조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그 핑계의 내용을 들었는데 다 직무
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특히 이번 추녀가 그 내세운 그 절차를 보면은 참 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사용한 그 절차는 뭔지 아십니까? 다 100년 전에 했던 그 소련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그 과정에서 다 배웠던 그런 장깨들이에요. 그리고 40년 전에 일어났던 12.12 사건. 도대체가 지금 이 세상에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수세대가 지나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옛날 그러한 그 책략과 모략이 그러한 절차가 참 성공할 거라고 믿는 한심한 작자들이 항상 그런 작자들이 지금 집권당에 널려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잘 깨달아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쿠데타가 그 절차 내용에 있어서 전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어서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쿠데타 실패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쿠데타 실패는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쿠데타 주모자 또 거기에 가담한 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구속수사. 그래서 그 죄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